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싱을 당하는 걸까요? 일각의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사실 관심은 뭡니까? 검찰 인사죠? 예. 추 장관이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번 주 중에 검사장급 인사가 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서초동이 매우 긴장하고 있고, 지금 검찰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추 장관이 벌써 지난주, 언제예요? 임명장 받은 게 목요일이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죠. 자, 추미애 장관하고요, 김민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네,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일단 지난 2일에 그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취임 직후 이제 업무를 시작한 게 닷새째 정도 되는데 윤석열 총장과는 아직 상견례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조율 중이에요? 네, 검찰청 법에 따르면 이런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인사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조금 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패싱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과 또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사단이 거의 뭐 인사를 독점했습니다. 요직을 독점했죠. 지금은 검찰 전체가 중수부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검찰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 인사는 정상화해야 됩니다.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여야 되고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인사가 단행이 되기 위해선 빨리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만나서 검사 인사에 대해서 뭐 의견을 교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쌍방이 오케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이 만약에 오케이 안 한다거나 그러면 그 인사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추미애를 만납니다. 내일 오후 4시에요. 윤 총장이 과천 청사의 법무부가 과천에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예방한다는 계획을 대검에서 발표한 모양이에요. 조금 전에. 근데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검에서 장관 예우 차원에서 내일 청사 가는 거예요. 검찰 인사 관련 논의는 한다? 안 한다. 그건 논의 안 할 거예요. 근데 법무부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 장관이 임명장 받은 게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내일로 6일째입니다. 두 사람 그러면 인사 논의는 설사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대답만 해. 답정너 인사 아닙니까? 좀 이런 비판, 논란,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인사라는 것은 저희도 최근에 창당을 해가지고 당직들이 이제 막 이제 박아놓고 있지만은 이거 할 때 보면은 말이 안 새어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개개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떠돌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책임 있는 사람 몇몇이 모여가지고 수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외견상의 모습으로는 아마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 쪽에 통보 형식으로 아마 진행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그 무슨 의견 교환이에요? 그렇죠. 의견 교환이라는 건 여기서 이 명단이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견 내봐라 뭐 이런 거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 고검장 이준석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검찰 쪽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이준석이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나중에 상당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것인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은 다들 알지만 당 대표도 지냈고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이고 당 대표 지낸 다음에 장관까지 했으니까 다음 자리 갈 것은 뭐 총리 아니면 내 생각에 재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커리어에 이런 어떤 청와대 하명 인사를 할 정도의 오점을 남기고 싶은 생각 없을 테니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할 것 같긴 한데 다만 그것을 또 청와대가 얼마나 푸시하느냐 이건 아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패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일각의 우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인사는 단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인사가 단행될지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번 추미애발 인사의 관전 포인트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굴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한동훈 부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해서 5명의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제가 저 사진을 봤는데요. 저거 보고 저게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뭔지 알겠는데 저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주요 언론 기사라든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페북이라든가 SNS에 여러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사팀에 대해서 어떤 여론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부장님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검찰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추다르크의 첫 번째 인사 이 두 사람이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아마 여러 가지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조국 수사 지휘 라인을 손을 댈까요? 좀 전에 영상 보셨죠? 한동훈이라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 가족 비리 사건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밑에 인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수사 라인 일방 물갈이 때는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미애 장관이 조금 더 좀 당당하고 여유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당하게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재청권을 갖는 것은 맞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사실은 같은 그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청와대나 추미애 장관 본인의 의도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예방도 미리 받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대검에 가보면 대검 차장이 있고 법무부에는 또 검찰국장이 있는데 뭔가 좀 협의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모양새를 갖추고 의도를 관찰하면 역시 좀 추미애 장관이 구력이 좀 있구나 이럴 텐데 뭔가 처음부터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만약에 첫 번째 물론 지금 그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 수요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7명 있는 데다가 지금 2명이 또 사표를 냈으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까지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핵심적으로 담당해왔던 게 조국 사건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 그 시장 하명 선거 박찬호 부장 관련해가지고는 박찬호 부장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지금 사건 마무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윤석열 총장하고는 그동안 잘 그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을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공정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부장, 그다음에 박찬호 부장이 이번 추미애발 첫 번째 인사에 교체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권력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과거에 죽은 권력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라고 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윤석열 총장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이유로 자른다?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한테 주어진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인사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정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한동훈과 박찬호 부장을 이렇게 논란 있는 상황에서 저 두 사람을 내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럼 그 후폭풍을 어찌 감내할 것입니까? 이 얘기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건데. 자, 김민지 기자, 서초동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고요? 일단 이 검찰이 조금 와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대상에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는 이 사람도 있습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조국 관련 수사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실무 총괄자들입니다. 더 윗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단행할 경우에
뭐 윤석열 총장의 입김을 차단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과 박찬호 부장선은 일단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과 박찬호 그 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오히려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창석 부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최근에 이번 여러 가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손발 잘라내는 거 아니야?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무부 안 산하의 외청이 검찰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 굳이 검찰총장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정부 산하 기관이 모든 인사를 부처장관과 논의를 해야 되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는 상벌의 신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만약 인사가 자천됐다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왔다 또는 본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2명 중에 1명 정도는 교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이나 박찬호 둘 중에 한 사람은 네. 교체할 수도 있다. 저는 한동훈 정도는 교체할 수 있다. 대검 반부패 부장 정도는 교체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병합이 실패했습니다. 공소장 자체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검찰의 ABC를 기본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자녀 수사로 확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최초에는 무슨 산호맹 그리고 WFM 실소유주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지금 국민의 가장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 입시 문제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을 과연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유무죄는 따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계속 놔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추미애 장관도 역시 신호를 보낸 것이 뛰어난 명의라면 환부를 정확하게 두는 여러 군데 찌르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 군데 찌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호는 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네. 우리 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한 1년 단위의 정기 인사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제 인사의 필요성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직무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사를 잘못해왔고 또는 뭐 인권을 침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해주시는 사례는 예를 들면 공소장 병합이 아니고 변경이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시간, 장소, 행위자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면 그건 그냥 재판의 과정인 것이지 그 공소장 변경이 안 됐다고 해서 수사를 지휘하신 분이 대단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사의 ABC도 몰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수사 본능을 더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비전직 고검장 말하길 장관 직할부대를 요직에 박아둔다고 해서요. 검사들의 수사 본능을 억누를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설픈 수사 개입이 폭로가 될 경우에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정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비전직 고검장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의원 얘기 짧게 듣고 다음 얘기 갈게요. 저는 아까 이제 오창석 부소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서 참 지난 정권에 대해서 적폐 수사할 때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도 그럼 책임을 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을 구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3번 영장 청구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에 대해 선례를 이제 하게 된다면은 거학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어쨌든 무슨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구속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차질이 있었다 해가지고 인사 책임까지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은 평소에 병원 가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가가지고 당신 우리 아버지 죽이면 나도 당신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요 수술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러면은 수술 안 한다.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놔둡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거학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당신 거학과 싸우다가 한 방에 못 잡으면 당신들 옷 벗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라도 안 잡겠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공직 사정문을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반부패가 아니라 친부패 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태호 전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 최근에 이 추미애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한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번 인사 때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주요 요직, 그 수뇌부 지휘관 자리에 수사력보다는 정권을 보호할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되면요, 검찰을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졌던 맹구, 그리고 배나무에서 떨어졌던 오서방,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 칼을 휘두른다? 그러면요, 맹구가요, 부하 직원들한테 옆집 오서방 집에 쳐들어온 그 도둑놈 잡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그 부하들이요, 오히려 그 집 엄마를 칼로 찌르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검찰을 이렇게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이렇게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호 전 특감반원 얘기 들어봤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궁금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최근에 1년의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어찌하실 것 같으세요? 자, 김민지 기자, 다양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이른바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같이 불거진 게 바로 사퇴론입니다. 그런데 사퇴설이 불거질 때마다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 변호사, 보스 기질이 있는 윤석열 총장 만약 인사권 때문에 자신의 손발이 잘리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그 전에 나왔던 한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는 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이 정한 임기를 다 채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총장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아시다시피 내년 7월까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사퇴설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네, 그러시죠. 그런데 총장님,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성격상 만약에 손발이 잘려나가면, 과감하게 총장에 던지고 나올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무슨 소리입니까? 윤석열은 직진 스타일이에요. 후진 안 해요. 백 안 합니다. 앞으로만 가요. 이런 거 봐서는 사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우리 오창석 부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의 스타일상 어찌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사퇴 가능성 낮아 보인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사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열려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사퇴했을 때 뭔가 내가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후배 자리가 밀려난다고 해서 사퇴를 한다면 그게 법과 원칙입니까? 검찰총장이 후배 자리를 보전해 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중단된다면 다른 검찰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한두 명 바뀐다고 해서 하던 수사를 다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본인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파격 인사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능력 있는 후배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많기 때문에 한두 명 후배가 사퇴한다 또는 보직 이동이 된다 해서 본인까지 사퇴한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윤 총장이 물러나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는 맡았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 또 그리고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있는 모든 걸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사는 그 n분의 1일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예전에 임진왜란 때 보면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이순신을 우리가 감옥에 잡아 가두고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전부터 선조가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이순신이 수군을 지휘하는데 밑에 장수들이 있으면은 좀 장수들이 전쟁 경험 쌓이고 이러면 자꾸 육군으로 불러내고 이래가지고 휘하 장수들을 계속 불러내가지고 무력화시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조국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덮으려고 하다가 수군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는 상황이 생긴다. 저는 이제 검찰,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검찰에 딱 니네 수사해가지고 하나라도 흠집이 있으면 니네 다 인사 처리해버린다. 이거는 검찰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행동이고요. 지금 저 개개인에게 대해가지고 계속 이제 인사 조치를 통해가지고 손발을 자르는 행위라는 거는 결국 지휘관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전쟁 끝나면 당신 토사구팽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 거학이랑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 얘기 좀 잠깐 해볼 텐데,
오늘 진중권 교수님 최근에 바빠요. 그렇죠? 근데 김민지 기자 어때요? 이번 이제 검찰 추미애발 인사와 관련해서도 진중권 교수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검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주장을 내놨는데요. 길들이기? 친문의 검찰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어허. 길들이기 시나리오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인사를 위해서 왜 경찰에게 청와대가 검찰의 어떤 그런 신상 평가들을 좀 부탁한 적 있잖아요. 최근에 그걸로 검증을 한 사람이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최강욱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의심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꼴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진보 농객 진중권 연일 진보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검찰 조사실에 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